책 같이 읽어요. 오늘 2025년 5월 25일? 25일입니다. 제가 한 이 정도 읽었고, 그때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1차 대전 일어나기 직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유럽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죽었는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1892년에서 1895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들 중, 즉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9살에서 22살 사이의 남성들 중에 남성이 숫자가 35%에서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특히 장교 전체의 23%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이 어떻게 해서 헌법을 중시하고 법치주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 그런 원칙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를 설명하면서 1차 대전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에 다시 또 등장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칠이나 히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적의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임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또 그가 1차 대전 동안에 훈장을 받았는데, 훈장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훈장은 그 유태인 상관이 추천을 해준 훈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다음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어떻게 산업화와 그리고 부와 자본의 축적, 그리고 특히 철도 개설에 의해서 많은 병력과 물자들이 단시간에 이동이 될 수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즉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물론 글로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그 사상과 철학, 그 예술들이 어떻게 많이 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뭐 노동의 조건이 발달이 되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흥미롭게도 1900년도에 박서 리벨리언, 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박서 리벨리온에서 어떻게 그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아스트로 헝가리안 군, 그리고 일본 군까지, 누가 미군, 미 해병대까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 예하단 운동이라고 하나요? 그 박사 리베니언에서 어떻게 여러 국가들이 힘을 모여서 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힘을 합쳐서, 물론 자기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이 어떻게 유럽 전체 궁중의 결혼을 통해서 속속들이 시집이나 장가를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1899년에 헤이그에서 국제법정이라는 거 생기는데, 이런 국제적인 어떤 장치가 있었음에도, 중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 때는 그것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900년대 이후에 1900년도 초에 이제 모로코 전쟁이 1차, 2차, 그리고 발칸 전쟁이 1차, 2차 터지면서 세계 1차 대전의 어떤 전조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이 해군을 어떻게
해군 육성에 집중을 했으며 이것이 어떻게 그 영국의 위협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제 그 사단의 개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사단이라는 개념은 저도 몰랐는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 때에 수립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에는 12개의 대대가 있고, 12개의 포병, 그리고 12,000개의 라이플, 그리고 72개의 거원이 유럽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하고 이 시기의 유럽 1914년 2차 대전이 해결되던 발발 시대의 유럽에는 약 200여 개의 사단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에서는 전쟁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슐리픈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각국 유럽 나라에서 육군 사관 학교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전쟁의 개념, 전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장교들을 육성하며 나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장에는 프러시아가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 1810년에 프러시아에서 베를린 대학이 창설된 그 똑같은 날에 워 아카데미가 생겨났습니다. 장교들을 육성하는 위해서.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프랑스에도 비슷한 것이 생기게 됐고, 이렇게 그 장교들이 여러 뭐 사전 답사나 아니면 전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전쟁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의 전쟁은, 유럽 이 시대의 전쟁은 기차 길에 의해서 묶여지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보면은 정확한 시간표와 병력 이동이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딱딱딱 그렇게 전쟁 계획이 작성이 되었다면 이전에는 좀 더 유연하게 작성이 되었다. 즉 이 시대는 전쟁 계획이 한번 고착된 계획은 좀처럼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웠다 하면서 슐리픈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슐리픈 계획은 이 저자는 슐리픈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슐리픈 계획은 독일의 대부분의 병력을 벨기에, 이 당시엔 중립국가였는데 벨기에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쪽으로 프랑스를 그러니까 뒤쪽에서 포위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바로 진입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프르 그리고 썸무, 베르덩 같은 도시들이 지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슐리픈 계획이라는 게 실패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잘못된 계획이다. 그 데몰트케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계획의 개념, 그리고 군인들의 어떤 스피릿이나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모랄 이런 거, 사기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 그래서